네, 안녕하세요. 아마추어 실학자 정태문입니다. 네, 저는 주말이면은, 10K를 갖다가 지금 한 몇 년째 뛰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크로스페이스 2 있죠. 그 스마트워치를 차고 뛰어서 그 10K를 뛰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리뷰를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텐데요. 네, 이거는 지난주가 되겠습니다. 지난주, 그러니까 2024년 2월 18일 지난주 일요일까지 지난주 일요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노스 프랑스 제가 사는 동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집이 이쯤에 있는데 여기서 이제 뛰기 시작해서 이렇게 돌아서 한 바퀴가 대략 한 5km 정도 돼요. 딱 그냥 두 바퀴를 돌면 이제 10km가 되거든요. 그래서 두 바퀴를 돌았는데 크게 보니까 결과는 1시간 7분 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그 내용을 갖다가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크로스페이스 2를 가지고 떴는데요. 기본적으로 거리가 얼마 떴냐 하면 6.41 마일이죠. 그러니까 1마일이 1.6km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이게 10km하고도 한 몇백 미터 정도 될 거예요. 그 정도 마일을 떴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간을 갖다가 1시간 7분 그 정도 선에서 뛰었다는 소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페이스가 마일당 페이스가 10분, 그러니까 이 마일당이죠. 마일당 페이스가 10분 32초 이렇게 됐다는 소리입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베스트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거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제 제가 크로스페이스 2를 산 이유 이거거든요. 그 심박수, 핫레이를 갖다가 재려고 샀는데요. 150일이, 에브리지가 150일 정도 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칼로리도 중요하겠죠. 그럼 가령, 10K를 뛰면 어느 정도 칼로리를 소모하느냐. 네, 그것도 이제 중요하겠죠. 그 뛰어보니까 결과적으로 대략 한 712 칼로리를 쪘다는 거죠. 이제 예를 들어서 칼로리가 이제 와닿지 않으면 저가 라면 한 봉지가 제가 알기로는 한 2, 300불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라면을 갖다가 한 3개쯤 먹어도 한 이제 그 칼로리를 갖다가 이제 10K를 뛰게 되면 10km를 뛰게 되면 그 정도를 갖다가 소모할 수 있는 그 정도 칼로리를 태웠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뭐 고도는 의미가 없고요. 뭐 이것도 뭐 큰 중량은 아니고 그러면 베이스를 보게 되면 마일당 페이스인데요. 대략 한 10분 요 정도로 뛰었다는 소리가 나오죠. 그래서 가장 잘 뛴 마일이 이제 그 마일당 1.6km를 뛰는데 9분 53초가 됐고요. 그 다음에 에버리지는 10분 32초가 됐다는 소리죠. 제 개인적인 10K 기록을 말씀드리면 저는 한 4, 5년 전인가요? 한 5년 전에 철인 경기 있잖아요. 그 네, 그걸 준비할 때 그때 당시에 최고 기록이 저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 좀 했잖아요. 50대에 시작을 했으니까 그때가 아마 51분 뭐 몇 초인가 뭐 25초인가가 최고 기록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속도에는 전혀 이게 개의치 않습니다. 평균 요 정도 위에서 살펴본 대로 지금 현재는 요 정도 시간 정도로 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체인 연기를 하고 속도를 재는 게 좀 재밌으니까, 빨리 좀 무리를 내서 뛰니까 51분 20몇 초인가, 갔다가, 그러니까, 10K, 10km를 뛰었다는 소리죠. 네. 그래서 그 정도 뛰었다는 소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또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유산소 운동, 스트레스홀 있고, 역치 순간이죠. 그럼 이걸 이제 그 다음에 무산소 운동으로 넘어가잖아요. 요거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볼 수 있는 게 좀,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 기준, 이 데이터의 기록에 의하면 대략 한 요 정도 10, 그러니까 1마일당 10분 6초 06초 정도로 갖다가 넘어가게, 요 정도 구간이 이제 유산소 운동에서 무산소 운동으로 넘어가는 역치의 순간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 대략적인 그 기점이 내가 17%를 차지했다는 소리고요. 그 다음 기본적으로 제가 빨리 달리는 게 아니니까 유산소를 갖다가 유산소 작용, 그 에너지 대사를 사용해서, 유산소 에너지 대사를 사용해서 주로 75%를 떼었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 앞에도 이거는 뭐 거의 뭐,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똑같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뗐다는 소리죠. 그러면 도대체 유산소는 뭐고 무산소는 뭐냐? 이걸 우리가 질문할 수 있겠죠. 유산소는 기본적으로 산소를 이용해서 에너지 대사를 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근육을 사용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근육을 사용하게 될 때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걸 갖다 ATP라고 그러는데 그 ATP를 갖다가 만들어내는 과정에는 두 가지의 기본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해서 무산소 과정이 있고 산소를 필요하지 않는 거죠. 그게 이제 이쪽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무산소, 유산소, 산소를 필요한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시스템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이해할 게 뭐냐면 유산소는 약간 천천히 느리게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서 우리의 ATP를 생성해서 우리의 근육을 이용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빠르게 뛰지 않으면 유산소 운동이 이렇게 높은 거죠. 그래서 그리고 여기 또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유산소 운동이 우리가 왜 해야 되느냐. 물론 뭐 심장을 튼튼히 하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이 있잖아요. 요 두 개 다 결국은 ATP를 갖다가 우리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산소 운동만이 지방을 태울 수 있어요. 네.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우리가 왜 다이어트 하는 사람 보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뛰는 사람들은 천천히 뛰어야 돼요. 천천히. 왜냐하면 산소를 이용하는 그런 에너지 대사에서만이 지방을 분해해서 그걸 갖다가 그 ATP를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네, 다이어트 목적으로 이제 뭐 10K든지 뭐든 달리기를 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천천히 뛰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막 욕심에 속도를 내어 뛰면은 다이어트에는 도움이 별로 안 된다는 거죠. 지방을 태우지 못한다는 소리죠. 그래서 다시 한번요. 네, 유산소는 뭐 당도 태우죠, 물론. 다른 것도 뭐 탄수화물 태우지만 기본적으로 지방은 이 유산소 과정에서만 태울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이제 잘 알아야 되겠죠. 특별히 다이어트 하시는 분은요. 그리고 천천히 뛸 때 유산소 과정에서 지방을 태우는 그런 시스템을 갖다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핫 레이스인데 되겠네요. 심박수가 되겠죠. 네, 이것도 대략적으로 요 정도인데 심박수의 가장 여기 보면 맥스가 172로 되어 있고요. 에버리지가 151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 심박수를 이용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여기서 또 우리가 심박수에 대해서 알아둘 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그러면 심박수는요 최대는 높은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최저는 낮은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사이가 넓은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소가 예를 들어서 뭐 한 50, 뭐 45, 50 이러면 좋고요. 대부분 뭐 이렇게 마라톤하고 운동선수들이 그 정도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그 정도에서. 그 다음에 이제 또 가장 많이 확 뛸 때는 맥시멈으로 심박 뛸 때는 막 190, 이렇게 180 이렇게 되면 좋겠죠. 그 의미는 다양한 환경에서 우리가 그걸 다 수용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 폭이 좁다는 의미는 우리의 심장과 혈관들이 그것을 갖다가 다양한 환경에 극한 상황에서는 그것이 못한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것이 넓으면 최소와 맥시멈과 미니멈이 넓어지면 그 다양한 환경에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심박수를 갖다 우리 건강을 우리가 잴 수 있는 어떤 표본이라 그럴까요? 가장 심플한 그 방법이 뭐냐면 이 안정시 심박수를 갖다 재보는 거예요. 안정시 심박수는 뭐냐 그러면 평소에 우리가 운동하고 그런 게 아니고 평온하게 뭐 있을 때 가장 좋은 것은 자고 일어나서 바로 재는 게 가장 좋은데요. 그걸 재면은 그 심박수가 낮게 나오는 것이 60 평균 굳이 이제 1분 분당 60이라고 이제 있잖아요. 뭐 60, 70이 하잖아요. 거기 낮은 사람이 수명도 그렇고 무슨 대사 질환으로부터 우리가 건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안정시 심박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기본적으로 좋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한번 재보면 분당 손목에 그걸 뛰는 거 있잖아요. 그걸 재서 심박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안정지 심박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갖다가 보면 우리의 건강 상태를 갖다가 기본적으로 특별히 대사적인 관계, 특히 중년 이후에 대사 질환에 대한 나의 몸이 어떤가를 갖다가 체크하는데 가장 중요한 그런 이제 바로미터가 된다는 거죠. 그걸 잴 수 있는 척도가 된다는 소리죠.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케이던스 뭐 이런 거, 뭐 보폭 이런 거는 뭐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이것도 고도도 큰 의미는 없죠. 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만 운동을 하는 입장에서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기는 이제 아까는 마일인데, 이거는 이제 킬로당 이렇게 10킬로잖아요.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킬로당 근데 이거는 이제 결국은 이제, 6분, 뭐 제가 보통 보니까 6분 30초 이 정도 되겠네요. 대충요. 네, 그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근데 여기서 가장 이상적인 건 뭐냐면 앞쪽에 1, 2, 1, 2, 3 마일 정도는요. 약간 천천히 뛰면서 웜업을 시키는 거죠. 기본적인 웜업을 시켜서 조금 천천히 하고 그 다음에 3km부터 해가지고 한 8, 9km까지 요 구간이 사실은 웜업된 상태에서 가장 기록이 좋은 쭉 밀고 나가는 그런 구간이 되면 가장 좋죠. 이론적으로요. 저는 뭐 크게 현재는 개의치하지 않지만 혹시 이제 그 기록에 대해서 좀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초보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시면 좋겠죠. 그러니까 10K를 뛰는데 앞에 한 2, 3마일까지는 웜업을 시킨다. 그래서 천천히 올리다가 그 다음에 한 3, 4마일부터는 올려서 이제 한 9마일, 8, 9마일까지 밀어붙이는 시간이죠. 쭉 이제 좀 힘을 내서 뛰다가 그 다음에 막판 가면 아무래도 속력이 좀 지치니까 떨어지겠죠. 그럼 그걸 조금 유지하면서 조금 약간 천천히 하면서 피니시하는 그런 기본적인 그런 이제 달리기에 대한 뭐 전략까지는 아니지만 생각들을 좀 가져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킵초케가 뛰는 예 제가 이제 그 크로스 페이스트를 가지고 그 내용을 한번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봄이 이제 좀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번 뛰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한번 이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네, 하여튼간에 봄이 오는데 운동 열심히 하시고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바이 나.